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코스닥은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쭉 들여다보면은 세력들이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들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최근 자주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의 돈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렇게 보면은 달러가 요 위쪽에 있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중에서 올라간 게 엔화입니다. 엔화. 지금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왜 저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잠시 기사들 좀 보면은 일단은 일본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달러하고 일본 돈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게 달러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본에 있는 달러입니다. 아래쪽에는 일본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이 2025년 들어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일본 금리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제로금리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들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반대죠.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요. 금리를 올린다 말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 경제가 매우 매우 좋은가?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제로금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일본에서 돈을 찍어내도 대출을 해도 마땅하게 지금 일본 내에서 금리를 이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찍어낸 돈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겠죠. 이제 투자대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자 수익만 해도 솔솔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해외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저기 한 번씩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다 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면 밖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간 돈이 가속화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로금리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밖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자 밖에서 나가는 돈들이 일본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몰려오는 속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돈이 넘쳐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월급을 받아도 묵고 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회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금리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들어온 돈들을 갖다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은 밖에서 들어온 돈들의 이 흐름도 일본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일본으로 돈이 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돈이 늘어날 거고. 그런데 돈이 밖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딱 정해놓고 1년에 몇 번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언제 하냐면 3월 19일 날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다시 5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 두 번 하는 동안에 밖에서 일본으로 돈 들어가는 움직임은 계속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월급 받고 연금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으로 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돈이 헌해진 거예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은
경제가 빠르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돈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인쇄기로 찍어냈던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지금 돈을 버는 사람 누구이냐? 바로 슈퍼카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는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밖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들어오니까 돈이 흔해지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바로 일본의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요 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괜찮을 거예요.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들어올 분위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돈이 넘쳐나면은 저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재정 지출로 경제 활동과 상관이 없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일본 국민들은 먹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현재 일본을 탈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서 월급 받아도 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아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지표도 좀 더 보면은 일단 돈이 지금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금리 인상을 갖다 하락을 하고, 또 캐리된 밖으로 빠져나갔던 엔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들어온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면 뭐 좋은 건가?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게 없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돈은 그렇게 흐르고 있고요. 저 미국 주식시장 요즘 가다가 조금 주춤했지요? 주춤한 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채권이 이게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럼 채권으로 이렇게 돈이 몰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파킹해 두는 겁니다. 파킹. 단기 채권으로 돈을 지금 파킹해 두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보통 어떤 경제 위기가 어떤 예상이 될 때 저런 움직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이미 지금 미국 경제가 마른 수건 짜야 올라간다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뭐 미국에 투자해서 그 얼마 전까지 좋았잖아요. 그렇던 좋았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흠뻑 취해서 뭐 살아나겠지 하다 보면 가랑비에 어쩌 넣는다고 수익률 금방 날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그룹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금리 같은 경우 채권 이게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좀 더 민감합니다. 그동안 미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 채권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움직이면 뭐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좀 그런데 차라리 투자를 하려면 미국 금리 저쪽 20년 채권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래요. 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또 그리고 우리 시장 좀 들다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수급이 최근 이렇게 외국인들을 팔면서 좋지 않은, 이건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로 좋다고요. 미국 빼고 다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만 좋았는데 미국 빼고 다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공통으로 배집한 종목 이렇게 18개가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자금을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세력들이 다시 돈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전보다 싸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그럼 저 흐름을 누가 돌릴 수 있겠는가? 세력들이 돌리는 겁니다. 돈을 들고 들어와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럼 동수는 이거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린 거고 아직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때 누가 매수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들어왔던 세력들 중에서 단기 이렇게 차익 실현해서 하나 요 정도 먹고 나갈란다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동서를 보면은 한 작년 8월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올랐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이 좀 파니까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세력들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같이 들어왔고 누가 나가는지 봐야 되겠죠.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 종목 연기금에서 잡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최근 들어와서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기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애들이 누구냐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럼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달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연기금하고 같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하고 좀 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량 어느 정도 가격에서 들고 있나 보니까 한 18,500원에서 한 23,200원 정도까지 해서 조금 골고루 외국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24,300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수익 중이겠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갖다가 다시 모아가는 예전에 많았는데 좀 털어먹고요. 새로 모아가는 분위기인데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물량을 모아간다 그러면은 주가는 괜찮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해서 들어온 걸 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만큼 팔아먹었어요. 조금 파니까 지금 이만큼 눌려졌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주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18,200원, 500원에서 대충 이 정도가 지금 평균 외국인들의 어떤 수익 구간인데 지금 팔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팔면 저 손해인데 어떻게 판나 이 말이에요. 차라리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추세로 이렇게 매집에 들어오는 게 눈에 띈데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가 좀 팔았다 손치더라도 이때부터 같이 좀 매수를 좀 해주면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좀 틀어먹던가 그렇죠?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지금 저거 평균 매수 단가 밑쪽으로 이렇게 팔아서 손해보면서 팔 이유가 없다 입니까? 근데 손해보면서 팔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파냐면 아주 긴급할 때. 우리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있는 돈 10원짜리까지 다 끌어 모아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손해보고 쓰라도 팔 수밖에 없는데 굳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돌머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팔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느냐? 이또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동서가 여기 올라가다가요 브레이크가 좀 급하게 걸렸습니다. 세력들이 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근데 이쪽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 무렵에 총을 한 방에 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매수를 못했었다 손치더라도 이 과정은 몰랐고 내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그러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 있다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앞서 지금 상황 파악이 끝났다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이거지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 우리는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같이 매집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바람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고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요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가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팔면 이거는 자기 손해보고 파는 짓이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덜어 올리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딱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총을 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수급적 이야기를 좀 더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하면은 참 재미는 있죠. 개별 종목 하나하나인데 참 재미는 있는데 전체 종목을 놓고 시간이 아주 넉넉해서 이걸 하나의 뭐 우리가 남자들 좋아하는 오락 뭐 게임 하듯이 한다 그러면은 뭐 매일매일 게임하는 기분으로 돈도 벌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또 바쁜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뭐냐고. 결론은 사면 된다. 아니면 들고 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들고 가면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거든요. 아니면 뭐 주가면서 한 번 더 해도 된다. 뭐 이런 결론인데,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막 이런 걸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돼요. 뭐 시간도 잘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언제 그거 다 하냐고요. 저도 맨날 하는 게 지겹고 지겨워서 색깔 보고 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시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빙거래 같은 경우는 이때 뭐 다이아몬드 있었지만 이때 다이아몬드 좀 있었어요. 게임이 끝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탐욕 구간이라서 접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주 멀리 본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뜰 때까지 한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 짧게 본다 그러면 이게 3개잖아요. 하나 났으니까 2개 정도 더 나면은 게임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다 그러면은 2개 정도 더 날 때까지 가져가 봐야지.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찍을 때까지 들고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지금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동서처럼 뭔가 손바뀜이 일어났었던 거고 세력들이 다시 지금 재입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저것끼리 이야기입니다. 빙거래를 들고 있는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 저것끼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동서보다 못한 경우죠. 동서는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매수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분석한다고 해서 매수할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세이버 존 아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거죠. 아모레12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 번 뭐 중국에서 좀 풀어주려나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뭐 중국이 한국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띄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또 뭐냐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쏴도 됐네. 빨간색이 많고 이게 결론입니다. 쏴도 된다, 매수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 그림 보자마자 그림을 딱 봤단 말이야. 브레이크 걸렸네. 총 쏴도 되네. 이걸 게임 끝이다. 이 분석이 끝입니다. 이거 5초도 안 걸리지. 뭐 이거 판단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10년 너무하다. 한두 시간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고. 한 몇 초만 끝나는 거지. 아쉽다 말이지. 뭐 명색이 이 아모레 퍼시픽에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 말이야. 그럼 심심하면은 공부한 거지. 자, 이때 세력이 누가 들어왔고 어떻게 됐고 지금 세력이 누가 들어왔고 이때 재료는 무엇이고 현금으로는 괜찮은지 막 이러면서 시간 대고 노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가 살까 말까 이걸로 귀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은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바쁜 사람들은 빨간색 맞네, 브레이크 걸렸네, 쏘마되네 이걸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마트는 뭡니까? 이마트는 그냥 봐도 딱 들고 있어도 되죠. 이걸로 게임 끝난 거였고요. 근데 이제 판단하면 되죠. 수익 매매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이런 브레이크 걸리겠네. 이번에 브레이크 걸리면 팔아먹어야지. 이게 짧은 관점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 내가 과감하게 사실 돈을 빵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저때 왜 살 수 있었나 이 이야기죠. 빨간색이 많네, 상승 여력이 있네, 그동안 올랐다가 좀 떨어졌네, 와 이거 째수네.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빵 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다. 에라이 씨 모르겠다. 1억 다 꼽아볼까? 가능한 이야기다. 물론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꼽아서 20% 벌었다. 그건 뭐 한 2천만 원 버는 거고. 1,000만 원 꼽았다. 200만 원 버는 거죠. 단기간. 그걸로 족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동안 실적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지금 뭔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내만 연구한 게 아니라 세력들도 연구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뭔가 있겠죠. 그럼 그런 스토리가 궁금하고 난 좀 뭔가 공부를 하고 많은 이야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마트에 투자를 했는지 해주고 싶다면은 그건 수급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 투자 남하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 그 바쁜데 뭐 사면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은 그냥 색깔 보고 게임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시간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도 자신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저도 이래 젊을 때 이런 분석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또 그런 분석도 카페에도 많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일단은 눈이 침침해지고 잘 노안도 와서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시간이 점점 아깝고 애들이 점점 커서 이제 자기 삶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20대, 30대 같으면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봐야지 하고 생각해 볼 건데 지금 50대가 이제 훨씬 넘어서 이래 보니까 이제 지금 미래를 그려도 젊은 애들처럼 3, 40년 후에 미래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보내고 싶으니까 머리를 짜매고 짜매서 자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보는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라이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이쪽으로 돈 흘러 들어오는데 무엇이 어떻고 뭐 LLM 뭐 생성용 뭐 AI를 많이 만들었는데 당장 돈 벌라니까 이쪽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 제조업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이해했다 그러면은 그냥 시하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세력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이건데 흐름상 아니면은 난 조심스럽다 하면 기다리게 되는 거고. 시간이 남아돌면 재밌게 연구도 해도 되고요. 안 되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여력 있다. 브레이크 걸렸네. 오늘 사도 되겠네. 그냥 이걸로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돈다.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때 세력들이 누가 들어왔는가 분석을 하고 하나 솔루션이 왜 오르는지 분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 요때 누가 샀다가 손해를 봤는지 분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하나 솔루션 가지고. 오락하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지 알아요? 오락하면 눈도 침침하고 뭐도 그렇지만은 이거 공부하면은 돈이 생깁니다. 돈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이왕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될 만한 거, 세력들 이런 거 빨간색 많고 이런 걸 공부를 해야지 파란색 많은 거 백날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홈쇼핑은 또 뭡니까 이거는 빨간색 많고 브레이크 걸렸고 근데 막 지금 사도 된다 이걸로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모든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다니까 시간이 남아 돈다. 그러니까 막 이때 누가 해서 실패했고 이때 누가 해서 실패했노. 그 공부하면은 뭐 시간 좀 더 재밌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홈쇼핑 누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막 앞에서 막 살랑살랑 한두 시간 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자, 이거 보면은 뭐 수익 매매 쪽으로 뭐 화성인더 최근에 나왔잖아요. 화성인더 최근에 이런 거 단기 매매 해먹고 지금 이렇게 신호 뜨는데 보유해도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빨간색이 많고 이제 돌아서고 있고 계속 까먹으려 그러면 시간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들고 있는다. 이게 분석의 끝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들고 있을까 궁금하면은 여기 빨간색 개수 적어놓고 여기 파란색 개수 적어서 빼기해서 넌 몇 개 하면 됩니다. 몇 개 하면 됩니다. 더 시간이 남아도 온다. 그럼 또 하면 되죠. 이거 누가 샀노? 이때 누가 했다가 해먹고 갔노? 화성인도가 지금 뭐 주주가 어떻고 현금 흐름이 어떻고 대주주가 어떻고 이런 거 공부하면은 시간 잘 갑니다. 혼자서도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공부를 하는 건 참 재밌습니다. 똑똑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거 쭉 보면은 이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표 하나를 갖다 놓고 이거 뭐 글자만 찌끄려 난 거잖아 그냥 글자만 찌끄려 난 건데 어떻게 저 표를 가지고서 일본 망했네. 일본의 캐리 트레이드가 어땠고 아베가 어떤 짓을 해가 죽어붙고 일본은 지금 왜 청년들이 탈출하게 되는지 일본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돈 버는 사람은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시장에 채권 쪽으로 돈 들어간 거 보면 미국에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요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경제 데이터를 쭉 갖다 대서 하면은 아주 고급지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막 슬렁슬렁 소설 풀어가듯이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풀어지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일본은 여태 돈이 좀 남아 돌았어요. 조금 힘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을 마구 찍어낸 부작용이라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국민들이 그쪽으로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찍어내서 좀 도와도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야 그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야 씨 너거 지금 재정 지출하고 뭐 돈 찍어내는 거, 야 결과적으로 청년 우리 보고 갚아라 하는 거 아니냐? 좀 똑똑해진 거야 애들이. 옛날 같으면 헤 하고 돈도 일할 건데, 왜 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래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20, 30대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고, 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이 젊은 애들만큼 뭔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요. 뭐 쓰고 주고 보면 되지. 아마 계속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지금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가 되어가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가면서 자꾸 돈 버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그냥 정부 복지에 기대어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민 한 사람은 누구나 다 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성 봤을 때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싶다면은 돈 좀 줄게, 뭐 돈 줄게, 니 돈 필요하나 돈 줄게, 니 돈 필요하나 돈 줄게, 남발을 하는 게 더 표를 받기에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래 공약을 그렇게 하면 지키려고 하겠죠? 그럼 그 돈 누가 다 감당해야 되냐고. 젊은 애들. 그 표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고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뭐 지역 갈등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역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요. 20대, 30대의 젊은 층과 60대, 70대 나이 든 사람들, 50대도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고, 아마 험한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젊은 애들은 나더러마 나가 뒤져야지 이런 소리 분명히 나올 거고요. 나던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우째키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분명히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나올 거고,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세금이 무거워지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될 때는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충 여건이 그래 흘러갑니다. 이걸 갖다 눈치를 빨리 간다 그러면은 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글로벌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경제를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단순하게 뭐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뭐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계획들도 쭉 세울 수가 있다고요.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 그동안 배워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함께 이런 분들도 한 10몇 년, 15년 이상 오래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해 보면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텔리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옆에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말해도 이해도 못 해요. 아마 분명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는 게 어디예요? 혼자서라도 뭐 개몽시킬 수 있는 사람 시키되,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도생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